윤성환입니다. 오늘은 서피스 랩탑 6입니다. 이 서피스 제품군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서피스 랩탑 시리즈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한 기기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스트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커뮤니티 카페에서 체험단 랩탑 6를 보내주셨고 대략 한 2주 조금 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말이 필요했습니까? 외관은 그냥 미쳤어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급져요. 일단은 굉장히 고급진 느낌의 노트북이라서 처음에 딱 이 랩탑 시리즈를 언박싱을 딱 했을 때 원래 이렇게 시크한 제품이었어? 랩탑 시리즈가? 원래 이렇게 시크했어? 노트북이 날카로워요. 막 베일 것 같아요. 지금 막 시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외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역시 서피스다. 외관은 못 버린다. 너무나 취향 저격이다. 또 이제 전 요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랩탑 제품들은 안 쓰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는 부분 있죠. 여기 요 여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날카롭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그래서 더 제가 시크하다고 느꼈나봐요. 노트북을 열 때부터 이미 열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딱 손을 딱 잡는 순간부터 이 친구 좀 까칠한데? 좀 시크한데? 살짝 이런 느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인 느낌 딱 들고요. 각진 느낌 딱 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노트북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제품군을 쓸 것 같은데 3가 나온다면 그때는 블랙도 색상 출시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블랙 색상 출시? 또 3가 또 얼마나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번 6 라인업이 비즈니스 모델로만 출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 좀 더 고사양의 칩셋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많이 해봤고 애니메이션 작업도 해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펜을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핸드폰에 물려가지고 신트캔처럼 사용하면서 한번 작업해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보십니까? 이게 웬걸? 서피스 펜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랩탑 제품군에서 서피스 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못 봤어요. 랩탑은 펜을 사용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펜 당연히 안 되겠지? 띡 대봤는데 갑자기 서피스 앱 뜨면서 이제 어떤 손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물어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대체 왜 펜 지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피스 슬림펜이 지원되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업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제가 대화받은 모델 같은 경우에 사양은 이러합니다. 이게 확실히 작업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무리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엄청나게 막 고사양 작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모호 돌리는데도 문제 없었고 애니메이트 구동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프리미어로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에도 FHD급 영상은 뭐 아무리 넣어도 렉이 안 걸리는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구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뭐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양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럴 땐 요즘 시대에 걸맞는 작업 방식이 있죠. 원격 제어. 여기 보시면 파색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량한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겔트 앱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노트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볼 때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게이밍 관련된 느낌으로 이제 처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더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성원 P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데스크탑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커넥트 한번 눌러볼게요.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빵빵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PC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원격 제어로 바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데스크톱 자원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작업하는 겁니다. 이 노트북에서 돌리기 어려운 그런 작업들은 원격 제어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방금처럼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거 있고 하트 바로 사용자 숨기면 이렇게 눌러. 요즘 이제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 동작꾼들의 수다 2화입니다. 동작꾼들의 수다 1화 보신 분?
그리고 또 이제 펜, 필압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와콤과 관련된 태블릿 제품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피스 제품군도 이 필압까지도 잘 먹기 때문에 지금요 서랩스2에서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팟색입니다. 팟색. 이거 지금 원격 제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 PC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필압을 제가 먹여볼게요. 이렇게. 보십니까? 필압까지 먹어요. 필압까지. 원격으로 PC를 제어하면서 필압까지 적용이 되는 작업물을 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레임률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빵빵하다라고 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레임률도 나와 있지만 어지간히 빵빵이 잘 터지는 그런 와이파이 공간에 있다면은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 또는 영상 편집 작업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특히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보는 게 중요한데 경량화 노트북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받쳐준다면 어디에서든 물론 이제 당연히 집에 무사행 데스크톱이 있어야겠지만 이런 식의 작업 세팅도 가능하다는 거. 사실 어떻게든 이 노트북을 애니메이션 작업에 활용해보기 위해서 많이 세팅을 해보고 작업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서피스 랩탑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햅틱 진동 터치패드가 탑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랩스 2에 탑재가 된 터치패드일 것 같아요. 이 터치패드를 쓰면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서랩스 2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역체감, 일반적인 이 터치감이 이제는 저는 조금 아쉬워요.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가 아쉬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안티 글레어 반사 방지 패널 화면이 적용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 없겠지 싶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역체감의 영역이더라고요. 이 제품을 쓰면서는 빛 반사 잘 되나?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랩스를 한번 딱 쓸 때 갑자기 너무 눈부셔. 이렇게 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또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서피스 스튜디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 그래서 지금 자동 프레이밍과 배경 초점 흐리기 그리고 보이스 포커스 해가지고 조금 더 잘 들리게끔 하는 거 다 켜놨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자동 프레이밍 요거 언젠가 꼭 써가지고 한번 꼭 편집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야? 어딜 잡는 거야? 뭔가 어디 가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뒷부분이 지금 블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인데 이 기능도 이번에 비즈니스용 모델에도 NPU가 탑재가 됐다고 하고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빠르게 막 움직여도 뒤에 잘 블러가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잘 따라옵니다. 얼굴을.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활용해도 사실은 저는 쓸만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화질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화면으로도 저는 컨텐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다다익선처럼 화질을 줘야겠지만 저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코파일럿 버튼. 요것도 이제 새로 생긴 버튼이죠. 윈도우 노트북 최초로 들어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페이스바가 점점 짧아져요. 나중에 스페이스바가 그냥 이렇게 한자 알트 키처럼 그냥 키 하나만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점점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세 개만 들어가면 스페이스바 이게 점 이렇게 하나 있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이건 좀 아쉬워요. 아무튼 이 코파일럿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언제든 윈도우 코파일럿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뭔가 윈도우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윈도우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었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명확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다음 버전인 서피스 11 그리고 랩탑 7에서는 이제 그 다들 이제 대부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은 리콜 기능 완전히 이제 그 PC의 모든 순간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발전 방향성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좀 윈도우 내부에서 무언가를 좀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코파일럿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케이스는 그게 아직 크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키는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리뷰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서피스 랩탑 제품군 자체가 라이트하게 이 펜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원격 제어를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노트북 자체 성능이 깡 성능이어야 되는 거는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원격으로 쓰고, 나는 펜은 많이 안 쓰는데 펜을 쓰긴 하고, 주로 이제 영상 편집 또는 키보드 마우스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3D나 아니면은 뭐 2D 리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티 글레어 패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업하기에도 되게 쾌적했고요. 그래서 되게 서피스 랩탑군도 이제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예 저는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서피스 랩탑 7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다 궁금합니다. 다 그냥 서피스 제품군은 다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작업에 이 노트북 애니메이션 작업은 어떨까 이러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블랙 색상의 시크함에 매료됐기 때문에 제 마음에 혹하고 들어와 버린 서피스 랩탑 6입니다. 애니메이터 입장에서 바라본 서피스 랩탑 6, 이제 또 반납을 준비해야겠죠. 체험단은 항상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이 아쉬움. 지금 제가 벌써 체험단을 벌써 이미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할 때마다 아쉬워요.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또 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훈이었습니다.